예, 마켓 주민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성장성 실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포스코 DX, 또 코스피 이전 상장도 아직 이슈가 살아있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과 포스코 DX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변리사님, 포스코 DX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요. 네, 1989년도 설립된 포스코 계열의 IT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현재 본사를 두고 있고 IT 서비스와 공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산업용 로봇 등의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이제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이지만 독자적인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자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에 별도의 법인체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사이니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네. 이 과장님, 포스코 그룹이 철강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기업의 방향성, 미래 산업을 틀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 산업이 성장할수록 포스코 DX는 이제 어떤 게 수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이제 홀딩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캐나다에 있는 퀘벡이나 뭐 중국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사업 이제 공장이 점차적으로 증설할수록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DX 입장에서는 네. 계속 수주 잔고가 이제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도 지금 1조 1,887억 정도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됐고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콩콜에서도 이제 향후 2026년까지 매년 연간 수주 금액을 계속 4천억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에서는 포스코 DX 물론 최근에 뭐 2차 전지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은 포스코 DX 입장에서는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쌓을 수 있는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ICT 기업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쪽에 ICT 담당인데 2차 전지 증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설비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담당하게 돼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변리사님, 포스코 DX가 이제 그룹 내에서 미래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도 말씀드렸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은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사를 담당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주셨고요. 최근에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국립공원단과 협력을 해서 네. 영상인식 AI 기반의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로 구간에 이제 라이더 센서와 CCTV를 설치해서 야생동물을 감지하고 종류를 판독해서 LED 전광판으로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상주 금산지구 쪽에 시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포스코 DX는 AI 기술을 적용한 이제 영상을 자동 인식, 분석하는 AI 비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인천공항에는 그 왜 우리 짐 찾을 때 이렇게 짐 찾잖아요, 그죠? 내리면 벨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들도 여기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에서 이제 야생동물 로드킬은 참 그 자체로서 산업이 될까 싶긴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AI로 인식을 한다는 게 AI 쪽도 하고 있고요. 이 과장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추진되고 지난번에 임시 주총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이거는 언제쯤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 기대감이 살아있느냐, 혹은 주가에 반영되느냐가 궁금해요. 네, 일단은 10월 초에 이제 예비 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늦어도 한 12월쯤에 코스피 이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코스피 이전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예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코스피 이전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사례도 있었는데 네. 반대로 카카오나 셀트리온이나 동서 같은 기업은 오히려 코스피 상장 이전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코스닥 상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코스피 200에 나중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때 또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네. 부분도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 증설에 대한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좀 큰 장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에 또 편입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패시브 자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를 이전하려면 코스닥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상장을 폐지하고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쌓이는 공매도 물량 이런 건 다 청산을 하고 된다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금 조달도 유리하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보다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실적 흐름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계속 성장하는 흐름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3분기까지 누계로 1조 1,302억이고 영업이익으로 964억인데, 물론 최근 3분기 나왔던 다른 2차 전지 소재 딸이나 장비 업체들은 안 좋았지만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을 계속 꾸준히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향후 2차 전지 딴에 대한 공장 증설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포스코 DX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사실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좀 경기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DX에 관한 이화진 과장님의 시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에 주가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특허 좀 체크할까요, 변리사님? 네, 1998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에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2006년도, 7년도에는 제법 많이 출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허 출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률은 현재 뭐 893건 등록이 되었고 네. 70%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를 좀 살펴보자면은 제일 많이 출원된 부분은 이제 H04B, H04L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쪽은 이제 무선 전송 시스템, 뭐 협조 디바이스, 뭐 변조 전송 시스템에서 다주파 보호를 이용하는 시스템, 이쪽으로 대부분 통신 쪽으로 특허가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랑 아무래도 관련이 좀 있는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 등록된 특허를 좀 2개 정도 살펴보겠는데, 2021년도에 출원돼서 2022년도에 등록된 특허고요. 스마트 안전화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작업자가 쓰러졌거나 뭐 위험 구간에 진입했거나 가스가 화재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안전화를 이용하여 작업자 안전 확보에 좀 유리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특허는 2021년도에 출원돼서 2023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 이동식 CCTV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위치에 따라서 CCTV가 이동 가능하고 현장과 관제부가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채널 다각화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폴더블 타일의 레그를 이용을 해서 CCTV의 높이 조절, 뭐 그라운드의 스탠딩 배치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특허를 체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ICT 쪽 이런 쪽이 많았던 것 같고요. 수급이나 주가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네. 코스피로 가면 다시 이제 공매도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수급상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 수급상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이전에도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MSCI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네. 한 달간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주가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반기 리뷰가 다음 달 한 11월 15일 날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금양과 포스코 DX가 조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4조 5천억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도 기존 1조 5천억에 대한 기준이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 7조 4천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기준점을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냥보다 포스코 DX가 이번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 이제 하나오션과 비슷하게 지금 포스코 DX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큰 금액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편입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측면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이제 편입이 되면 그 편입 리뷰에 이제 등록이 되면은 11월 30일 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MSCI 편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제 포스코 DX가 실적도 좋고 이런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전 하나오션 에코프로도 동달아 네. 그때 한미 반도체도 그랬지만은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렇고요. 주가 판단이랑 전망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기대감은 1차적으로 좀 반영이 됐었고요. 네.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산업,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좋아져야 여기도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회를 가는 것 같아요. 예, 주가
전망 좀 해주세요. 사실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받다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있는데 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 이 정도 좀 선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SCI 편이 또 지금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워낙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좋지도 않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 업황 자체가 결국에는 MSCI 끝나고 나게 되면은 결국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또 따라간다는 흐름보다는 향후에 이런 이벤트가 소멸이 되고 적어도 내년 초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2차 전지나 이쪽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포스코 DX도 예. 거기다 수주 물량이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켓 줌인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앤뷰는 오늘 여기까지. 코스닥이 낙폭이 좀 줄어들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